트럼프가 만든 안보 공백, 한국이 무기 강국이 된 진짜 이유. 여러분, 만약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 나라 안보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이 말은 완전한 가상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이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트럼프의 안보 우산 축소가 K-방산에는 호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한국 방위산업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방산주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무려 5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합니다.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이른바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한미군 약 2만 명이 철수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부터 한국은 방위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무기를 면허 생산하기도 하고 기술을 분석하며 역설계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한국이 무기 강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전차와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니 웃음거리로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바로 전쟁입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차와 포탄, 미사일이 소비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무기 재고가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기를 주문하면 5년, 7년,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데 무기는 10년 뒤에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공장들이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7년 걸릴 때 한국은 12년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이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는 급해졌습니다.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독일 전차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생산 확대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K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무려 137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 체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는 글로벌 스타 기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단순히 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은 저렴한 대신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평가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국-II 미사일은 중동에서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즉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제품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잘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현지 생산도 허용하고 기술 협력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을 선호하게 됩니다. 무기를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도 키울 수 있다. 이것이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미국 국민 세금을 해외 안보에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까? 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각국은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군비 경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세계 무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쌉니다. 중국 무기는 정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악화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좋습니다. 품질도 우수합니다. 납품도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협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최근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한국 의존도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기 수출을 제한했을 뿐입니다. 최근 일본은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호주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산 시장에 뛰어든다면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무기 분야입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에서는 강합니다. 하지만 대형 잠수함, 전략 무기,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 강자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K-방산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미중 패권 경쟁, 대만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방비 증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시작된 위기.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다시 미국이 안보 우산을 줄이려 하자 세계는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한때는 안보 불안 때문에 시작한 산업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유럽의 재무장, 중동의 긴장, 아시아 군비 경쟁, 이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K-방산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에서 더 나아가 세계 5위, 세계 3위 방산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K-방산 전성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주인공이 한국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